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번 세션에서는 영천시 지역 발전을 주제로 두 분의 발제와 두 분 전문가분의 지정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90분에서 9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제를 해주신 분께서는 각각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할 때 지정 토론에서는 한 10여 분 정도 10분 남짓하게 해주시고 혹시 저희 학회에 또 플로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두 분 발제자분하고 진행 토론자분을 먼저 소개를 하고 저희들은 플로어로 가고 발제하시는 분이 좀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원 센터장님의 자료가 미리 공개되어 있었습니다만 영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천시에 계시면서 영천시의 특히 유구도심 활성화를 포함한 영천시 도시재생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결정체를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오신 분들께서 그 질문에 같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대학교 김준우 교수님께서 영천시하고 대구대 산학협력전략 및 캠퍼스 혁신 파크에 대한 부분들 또는 국책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런 과제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2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도 있었고 아마 차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대학교가 영천시에 같이 인접을 하고 있으면서 영천시 발전이라는 부분을 어쩌면 대구대학의 몫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상생 발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의 결정체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두 분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우리 경북대학교 최경희 교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행정학 박사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대구대학교의 장성익 교수님 같이 행정학 박사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이용원 센터장님 첫 발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편하게 한 3-40분 정도, 그죠? 자유롭게 해주면 되고, 다음 발표자하고 우리 토론자들은 우리 플로어에서 좀 경청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네, 지금 네, 아무래도 앉아서는 뒤를 돌아보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쪽에 좀 잘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용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영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영천의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들 또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그 도시재생을 넘어서서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또 같이 토론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천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한 페이지 보기로 해서 스크롤이 그냥 내려가시죠. 그 대신 좀 이렇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다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 호텔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의 약 3.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10만 명을 사수하자라는 것들이 아마 영천시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전국 최대의 과일 생산지, 특히 이제 포도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 지금은 그래서 영천 와인도 특산품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영천 시장은 이제 영남의 3대 시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영남의 교통중심지, 그리고 그 사업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도시가,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그렇다듯이 영천 역시 굉장히 많은 쇠퇴기를, 특히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쇠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생산 기반 산업의 부족으로 인한 이제 일자리 한계, 특히 이제 영천 같은 경우에는 대구 또는 이제 포항과 가깝다 보니까 인구 상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라든지 포항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따가도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긴 하겠지만은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가 좀 부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구 가톨릭대라든지 대구대라든지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은 행정구역상 다 경사 혹은 대구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영천시 자체 행정구역에서는 4년제 대학교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영천 3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좀 4년제 대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교육 여건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프라 역시도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2군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시 가정 그리고 일반 편리형 두 곳이 영천시의 완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영천시 시가지 아마 현황도이신데요. 이걸 구조도를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천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천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영천시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영천시청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금호강 북쪽의 이 부분이 영천이 아마 행정의 중심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행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천시청의 오른쪽으로 해서 주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쪽은 이제 문화 중심이라서 영천에 관련된 많은 문화 시설들이 이쪽에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충원탑, 영천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포교당, 영천 교육문화센터, 영천 성당 등 그래서 영천에 있는 대규모 종교시설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시설들은 다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천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천시장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은 영천시 이 금호강의 남부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열악한 오히려 더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천 시민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중심시가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반 그림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완산동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 지역에 대해서 재생에 대한 요구가 이제 굉장히 강하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천역이 있고 여기 영천 공설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영천 중심시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영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저층 주거지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급인형 사업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독특한 것은 이렇게 1개 행정구역 안에서 2개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영천이 되게 희소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중심시가지고 일반 그린형의 이제 주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이따가 향후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시가 지형의 사업들을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점들을 좀 잠재력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천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천 중심시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천 공설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기회 요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현재 이제 문제점일 수도 있을 건데 영남 현대시장으로서 뭐 지금도 그래도 상권이 제법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다 갖고 있는 문제들처럼 아무래도 이제 현대화에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젊은층인 그 고객들을 내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점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공설시장 2층에 보면은 그 협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천 영화관, 별빛 영화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천이 재밌는 것이 영천시 전체에 그 복합 멀티 그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극장을 보러 가려면은 하양으로 나간다든지 이제 대구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작은 그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관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나름 잘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향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없는 것이 가장 또 큰 이제 아픈 점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서울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제 기존의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2년제고 그다음에 육군 성서관학교가 있다 보니까 실은 대학생들과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천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선화가 되면서 좀 이제 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것들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럼으로써 오히려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을 위한 공간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 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생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안 과제로서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일단은 뭐 그냥 지속적 외곽 개발로 인한 유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주 인구의 고령화, 공동체 활력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수요층, 특히 이제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제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육아 청소년 보육과 교육 여건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점들,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접근성에 취약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도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빈집 빈점포들이 많다는 점들이 아마 이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과제였고요. 그 다음에 잠재력으로서는 영천 공설시장의 활용 공간 확보, 특히 이제 영천 별빛 그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잠재력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천역, 그리고 그 다수의 역사 문화자원 지역 특산물들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상인의 재생 이제에 대한 높은 그 의지와 역량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역 주변에 이제 대규모 유효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것들을 조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이제 현재 그런 어울림 플랫폼들이 지금 잘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영천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연계 접근성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천역의 주변에 현재 아파트 단지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이제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말죽거리, 영천시장 밑에도 말죽거리라는 큰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공공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점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잠재력들도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낸 그런 주요한 요소들이 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도심 시장 업그레이드, 그리고 영천역 중심기능의 정체성 강화, 그리고 영천 특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오히려 제가 막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영천시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라고도 자랑할 수 있는 사업들이긴 하지만은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들, 실은 이것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하시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그 현재 영천시가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도심 시장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별빛 그 영화관이라는 그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접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다양한 제품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단위 사업으로는 먼저 영천시장 레벨업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천시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천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영천역의 중심 기능의 전체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정리를 하였고요. 역시 크게 두 가지의 단위 사업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으로는 힐링미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영천 맙스 라운지 조성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천 특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청년과 지역 주민의 꿈이 자라는 영천 원도심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힐링미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 사업 이렇게 이제 총 사업은 5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이름은 그 힐링미라는 힐링과 미디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힐링과 미디어라는 콘텐츠 테마를 잡은 이유는 먼저 그래도 영천에 있는 뭐 2년제긴 하지만은 그 대학이 서운대학교, 지금은 서운대학교, 예전에 성덕대학이죠. 그 서운대학교에서는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힐링, 케어 서비스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 소나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운대학교 졸업생들이 대구라든지 다른 곳으로 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영천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 뭐 도시재생 지역마다 그런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는 힐링에 대한 콘텐츠를 최대한 잡아감으로써 성원대학교, 성덕대학교 졸업생들이 최대한 이곳에 영천에서 좀 계속 거주하고 창업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자 생각하에 힐링이라는 테마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좀 미디어라는 테마를 잡은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별빛 그 영화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은 이 별빛 영화관이 협동조합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지만은 하지만은 실은 이것이 이제 상업적으로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은 그런 규모의 영화관은 아닙니다. 약 60석 규모의 영화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좀 인디 영화라든지 아니면 좀 젊은이들이 그 독립 영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아마 이곳에서는 하나의 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다. 혹은 블루오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영천에 있어서 좀 새로운 그 브랜딩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천의 그 별빛 극장에 한 관을 더 추가하고 현재는 한 관밖에 없었거든요. 한 관밖에 없다 보니까 실은 극장이 좀 그래도 유동적으로 돌아가려면 2개의 관, 멀티플렉스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그 영천 별빛영화관의 그 운영자 측의 굉장히 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별빛영화관 한 관을 더 조성을 하고 대신 그 관은 상업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인디영화, 독립영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러한 것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이곳에서 창업을 좀 시켜보자. 라는 것들을 좀 테마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테마 역시 힐링 미디어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시설 역시 그냥 어울림 플랫폼이 아닌 힐링미 어울림 플랫폼 그리고 힐링미 인큐베이팅 시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힐링의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나를 도시 속에서 나를 치유하자라는 의미로서 이중적인 의미로 해서 총 중심시가지 형식으로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단위 사업들이나 세부 사업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는 좀 선택과 집중에 의미를 두어서 현재 5가지의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천시장 레벨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그 별빛 영화관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그래도 미디어를 좀 최대한 호출하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지역의 그런 이제 시장의 새로운 이제 브랜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천시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그 레벨업 사업 중에서 하나는 상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게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아케이드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니즈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저녁 6시, 7시 이후에는 다 깜깜해집니다. 하지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후 시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유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은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영천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 앞에 환승 정보 거점으로서 특히 이제 대구로 기차를 이용해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금호강 북쪽으로는 행정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은 남쪽으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런 행정 오피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과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어울림 플랫폼을 좀 활용하자라는 의견으로서 조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맘스라운지 혹은 이제 웰컴 센터인데요. 이것 역시 예전에 있는 작은 그 오래된 여관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좀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고요. 지금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신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영천역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역 앞에서 영천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에게 영천을 알릴 수 있는 일종의 라운지 형태로서 또는 향후에는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곳에 입주하여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들 간의 그 접점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현재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인큐베이팅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창업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공연 주차장 조성 사업들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마중물 사업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천시장 이제 미디어 플랫폼들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영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장에서 그 공간을 활용한 일종의 소비자와의 접점 공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의 생산 공간은 이 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판매 관련, 소셜 커머스, 요새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디어 쇼핑몰점과 관련한 교육들도 지원하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중심시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제 연달아서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들은 이제 일반 근린형 사업입니다. 그 중심시가지형에 이제 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 뜰하기라는 테마로서 저희가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 지역 주민이죠. 그리고 별, 예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마을 만들기라는 테마를 잡았고요. 이것은 크게 지역에서 특화 거점 조성, 그리고 열린 학교 예술 마을, 주민주도 마을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크게 네 가지의 테마로서 사업에 대해 접근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도 문화와 예술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영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인접해 있는 중심시가지의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창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시가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를 이제 이 영천 일반 근린형에 도입을 하고자 하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따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가 크게 창고 내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협 창고인데요. 현재는 다 저희 영천시가 소유를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농협 창고 내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문화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요. 또 영천 시민, 특히 이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영천초등학교가 그 예술특화 초등학교입니다. 오케스트라 관련 특화 초등학교인데 이 친구들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년간은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하나씩 다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이 중에서 좀 더 특출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시 대구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죠. 대구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계속 이곳에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금호강 북쪽에 보면은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그 레지던스 스튜디오인데요. 1년에 약 9명의 이제 예술가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창작 활동과 거주 활동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1년이 지나면은 사업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또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되게 좋은 사업을 통과해서 외부에 있는 그러한 좋은 예술가들을 모셔왔는데 이분들이 또 다시 활동 거점이 없어짐으로써 다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협창고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는 예술문화인들의 교육과 활동 거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최대한 영천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새롭게 영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주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라는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 여기 문화예술창고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예술가들이 과연 지역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맺어갈 수 있을까? 그냥 예술가들은 예술가들만의 리그, 또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만들의 리그가 될까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자 여기 좀 예술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제안들을 하였고요. 그 제안은 여기 입주하신 예술가분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초기의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 도시재생이 있는 마중물 사업이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시작점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많이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올해는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빈집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 그리고 젊은 경력자들 여성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주민소통방 이러한 사업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골목길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걷기 좋고 또는 안전한 그런 거리도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일반 걸리는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러한 사업들도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현황들과 좀 잠재력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이제 제안을 하였고요. 먼저 지역예술 특화거점 조성 사업으로는 그 영천 별무리 아트센터하고 영천 별무리 상상창고 이것이 그 농협창고 4동을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이렇게 해서 먼저 별무리 아트센터는 그 문화예술 스튜디오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 별무리 상상창고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오픈된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열린학교 예술마을 사업들은 그 들어오는 예술가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양한 서포트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학교 예술마을 사업은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걸로 이제 어린이 예술가 양성 교육인데 이 어린이 예술가 양성 교육은 이제 영천초등학교에 있는 그 오케스트라 그 교육 사업이 실은 이제 작년에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주민분들이 좀 계속 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바톤을 받아서 이어서 계속 진행 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술 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그런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들, 지역주민 예술교육 프로그램, 마을 예술 페스티벌 이러한 사업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들이 직접 삶의 질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주도 마을 활성화 사업, 그래서 이제 청년 노인 지역 주민의 꿈이 자라는 마산 뜨락이라는 이름하에 그 경로당을 이전하고 그러니까 신축해서 이전하는 그런 이제 실버 인재센터 사업이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 건물을 이제 다시 허물고 리모델링 함으로써 여기는 완산동에 있는 주민소통방, 특히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40대, 50대 그 주부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주민소통방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그 먼저 문화예술거리 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크게 거의 다 대부분 보행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문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사업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창고는 현재 이렇게 4동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는 여기 이 4동 중에서 이 3동은 좀 괜찮은데 이 한 동은 목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과 이것은 이제 리모델링과 이제 신축을 좀 섞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소년 초등학생들을 위한 예술학교, 마을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은 이런 활성화 계획을
그렇게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있어서는 뭐 이따가도 함께 또 토론회 나눌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 역시 처음부터 제가 시던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냐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 활성화 계획 역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시재생 사업 선정 이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센터장으로서 저에게 또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이 보면은 이제 그 영천예술과 이 학교의 사업 시작 전의 사진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을의 문화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하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뭔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거꾸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첫 번째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들, 그리고 또 한 번째로는 여기에 조선 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세대하고 손자 손녀 세대들이 화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을 문화로서 좀 해결해 보고자 라는 생각하에 영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이 마치 오케스트라 그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학생들이 악기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어르신을 한번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건 이제 도시재생 사업 이전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즐겁게 악기를 배우셨고요. 물론 악기를 잘 다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뭔가 좀 이렇게 공연까지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공연 장소를 이제 대관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학교 안에 오케스트라단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폼도 입고 다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긴 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블라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려가지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런 공연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역시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고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현재는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 사업 시작 이전부터 센터에서는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공간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 역시도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보고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실버 인재센터라든지 완산동 주민소통방 맘스라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 디자인 워크숍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차례 도시재생대학과 더불어서 함께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함께 주민 실버 인재센터 이제 경로당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지 아니면 주민 소통방 역시 어떠한 이제 물리적 프로그램들 그리고 소프트적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영천시 도시재생 사업들은 이제 크게 분야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토론을 통해서, 이 학교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긴 합니다. 저희들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마치스들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참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주민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가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저희 담당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뭔가 영천에 그런 좀 더 나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라는 그 꿈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이 7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주민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민주도가 진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부메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 이용원이 아닌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영천시라는 걸 표현을 한다면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도시재생이 이런 이전에 사전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마을들 영천시가 꿈꿔가는 마을들은 주민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민분들은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굳게 믿고 당연히 저희 역시도 그 부분들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민주도라는 표현 하에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왜 나의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주민주도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한 목소리를 모을 수 있을까. 실은 이 한 목소리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다수의 주민들이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 한 분이다 하더라도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혹시 목소리 크신 분들이 더 큰 소리를 이야기를 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현장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재생의 속도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인간의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그리고 지방도시일수록 이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특히 일반 변리년 같은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이거 도시재생에서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급함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이 더 빠른 경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전에 공간재생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을 안 하고 저희가 설계안을 만들어가지고 쭉 진행을 한다고 했으면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됐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매달 혹은 매달적인 정기적인 주민들과의 회의,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민위원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속도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거 역시도 도시재생에서도 두 가지의 속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장에서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지속성이죠. 향후 도시재생을 과연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전문가들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기상군으로 영천시 센터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서울에서는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같이 이제 몸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속한 회사에서 뭐 주민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혹은 뭐 LH에서 하는 전국의 인턴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은 사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또 굉장히 지속성을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랬을 때 이런 건 과연 주민분들이 지속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수익성과 공공성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아무래도 세금으로 많은 부분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 사실 지역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담보가 돼야지 이런 것들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영천은 아니지만은 중심시까지 지역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근무지가 되겠죠. 이 근무를 하느라고 막상 제가 속한 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위원도 아니고 아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참여를 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마 여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곳에 있을 때 본인의 그 생업과 또 다른 이제 그런 괴리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계신 주민위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분들에게는 뭐 수익적인 부분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계의 한계인 거죠. 도시를 빨간 이전 세성으로 구분해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은
물론 생활권으로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다. 영천시 내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완산동 주민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벗어나면 완산동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당신은 완산동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적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또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하나 기사로도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재생대학에 있어서도 그 행정구역 아니 그 활성화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 수강이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좀 도시재생대학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기도 했었는데 네, 진짜로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구역계로 인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 현장과의 활성화 계획인데요. 현장은 생각보다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수립해놓은 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지만 또 변경 절차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서로 다른 관점입니다. 오히려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주민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더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마을 창고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이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역시 주민분들 혹은 지역에 있는 공공 건축가분들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분들 이렇게 다 모여서 디자인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요. 한 3차례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설계 안이 픽스가 되었습니다. 픽스가 되었는데 그 향후에 또 주민분들이 왜 이런 주민들 의견들이 거의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과연 맞는 사업이냐, 즉 전문가의 의견들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들이 있죠. 뭐 주차장 위치부터 해서 이걸 주차장으로 외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소 이렇게 좀 반영이 못하게 된다면은 주민들 역시도 굉장히 이게 무슨 주민 주도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작성을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생기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곳에 혹은 다양한 그런 전문가분들이 결국 주민들과 의견들을 다르게 내야 할 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제할 내용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7가지의 사항들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사업은 약 13가지의 그 단위 사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저희 역시도 실은 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면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원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도시재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히 영천시의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잠재력과 함께 엮으면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현장의 이슈들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토론자분들께서는 요 논점 중심으로 좀만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구대학교의 김 교수님 발제를 듣고 뒷단에서 그 2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는 걸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학 김준일 교수님께서는 우리 대구대학이 영천과 경산이죠. 같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지역에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대학 혁신 파크에 대한 부분들 좀 큰 범주에서 보면은 산학 협력일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테마입니다. 한 30분, 35분 정도 시간에 발전해 주시면은 뒷단에 두 가지를 모아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도시조명학부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저희 학술대회가 대구에서 열린 거, 그리고 이번 세션이 특별하게 영천시에 대한 주제로서 열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대구대가 방금 이용호 센터장님께서는 대구대가 경산에 속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희 행정 경계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저기 영천에 경계에 지금 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산뿐만 아니라 영천까지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저희 대구대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이제 도시 계획 쪽 아니면 지역 개발 쪽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대가 영천시와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 조금 발제를 하면서 다른 전문가분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전략과 세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경북 영천시의 지역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대구대가 가지고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캠퍼스 혁신파크 계획안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서 이제 그러면 향후 영천시와 대구대가 어떤 산업협력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천시를 한번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번 영천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영천시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천시 그리고 저희 대구대도 포함해서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도 사실 부산, 울산, 경남과 그렇게 멀지도 않고 대구, 경북 내에서도 경상도 전체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V 수도권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이 사실 퇴락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경북 지방도시의 쇠락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걱정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천시뿐만 아니라 대구대 그리고 지역 대학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상도에서 영천시를 본다면 대구, 구미, 포항, 울산 등 국가산업단지를 한번 4개의 국가산업단지를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영천시 그리고 대구대가 그 중심에 위치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생활권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1호선 연장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 강화가 될 수 있고 대구 광역생활까지도 저희가 영천이 이런 영역 바운더리가 영역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X 중앙선이 영천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광역교통 경북과의 광역교통도 연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북, 포항, 그리고 상주고속도로도 영천시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천시의 그런 지리적인 여건은 상당히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본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산업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백두대간 네이처 산업특구,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 낙동강 ICC 유망벨트, 도모강 지식산업벨트, 동해안 메가사이언스 밸리라는 경북 자체에서의 큰 그런 산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는 구모강 지식산업벨트 안에서 포스트 자동차 산업 육성,
메디 헬스 산업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 핀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전략을 가지고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하나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군의군과 의성군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영천시도 신공항과의 연계성이 그전보다 대구공항보다는 오히려 높아졌고 영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영천시의 위치 그리고 저희 학교와의 관계성을 한번 본다 그런다면 대구 경북에서의 산업벨트가 제가 그 산업벨트라고 명명되어 있진 않지만 한번 대구에서부터 포항까지 얼마나 많은 산업단지가 되어 있는지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동인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뭐 성서산업단지, 종합육성단지, 그리고 경산산업단지에서 그 다음에 영천 하이테크, 그리고 뭐 건천산업단지, 영천 첨단부분산업단지, 그리고 경주로 넘어가서 검단, 첨부, 그리고 포항에서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포항 철강산업단지까지 이러한 축들이 대구에서부터 포항까지의 많은 산업단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러한 현재 산업단지 매핑을 봤었을 때 어찌 보면 경북 산업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영천에서 이 산업벨트와의 역할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산업벨트 내에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천시의 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뭐 이러한 글로벌 스타 영천 비전 2030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지역, 한 4개의 지역 생활권별로 해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경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쪽 부분에 대구대가 위치해 있고 영천산업단지의 옆에 이러한 4가지 전략들이 써져 있습니다. 미래형 첨단복합 투자선도지구, 센서산업, 고령친화산업 육성, 산학형 클러스터, 스마트 융합 캠퍼스 조성 이러한 전략들이 대구대가 이쪽 경계에 위치되어 있는데 영천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과연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부분에서 경상북도 인구 그리고 영천시의 인구를 봤었을 때 영천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0만 인구의 경계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인구의 유입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것과 함께 평균 연령이 한 48.2세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연령이 뭐 청도보다는 좀 젊은 도시지만 경산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도시로서 영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용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는 조금 적절한 젊은 도시로서 인구의 유입과 그리고 활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은 기술성장 중심의 기업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주거도시, 컨텐츠가 풍부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대구대와의 협력 관련해서도 기업도시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라든지 스마트 융합 캠퍼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천시의 산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천시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5인에서 9인까지가 57%, 10인에서 29인, 이거는 이제 고용 인원입니다. 34%, 그리고 50인 이하가 60%입니다. 6%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기업의 규모가 사실은 조금 작은 규모들이 조금 많은 퍼센트. 그래서 30인 이하 기업이 거의 91%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영천시의 특징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산업 분류로 봤었을 때, 기업의 산업 분류로 봤었을 때, 제조업이 18%, 건설업이 3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요. 건설업 부분에서는 사실 영천시의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진 않지만, 경북 지역에는 건설업이 16%, 뭐 남부 지역에는 24%, 경산에는 22%지만, 영천에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의 33%인데 영천은 18%로서 제조업의 비율은 조금 떨어져 비교적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천시와 대구대의 연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경계
경계가 지금 경산과 영천시 경계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그 경계고요. 대구대학교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이상이 영천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산업단지, 질량자공단이 지금 이쪽에서 공사 중인데, 질량 IC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영천시 경계 금호대창 I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IC가 개통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의 경산뿐만 아니라 영천시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상황이 있고요. 대구대는 이 사이에서 여러 주변의 산업단지와의 관계성을 조금 더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신역에서 보고 있는 1호선 연장선이 하양까지는 지금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회색으로 보여져 있는 대구대역 그리고 경마공원역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경마공원역까지의 1호선 연장역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광역생활권까지 영천이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영천의 여러 산업단지, 그리고 주변의 산업단지와의 연결성도 높여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요번에 올해 초에 진행했었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안이 채택은 되진 않았습니다.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지금 이 당시에 2개를 뽑는다고 했었었는데 20개 이상의 대학교가 신청을 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었고, 대구 경북 전체로 봤었을 때 그래도 경북대가 하나를 당선하게 해가지고 대구 경북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긴 했었지만 저희로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심형 첨단 산업단지의 개념 자체가 과연 대구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살짝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긴 있었지만, 일단은 총 사업이 500여 개에 대한 그러한 사업이었고, 경상북도에서는 대구대만 영천시와 함께 협약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제안을 할 수 있었었고, 경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캠퍼스 혁신파크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구대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전략들을 더 다듬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구대 입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구 광역시, 경산시, 영천시까지 포함한 그 광역권에서 대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입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새만금고속도로, 그리고 영천고속도로, 그리고 KTX 중앙선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대구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와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의 많은 산업단지들을 봤었을 때 산업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지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구대학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 주변 산업단지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비전 및 전략을 대구대학교 녹색산업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써 대구 경북의 미래 녹색산업 그리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으로서는 미래 녹색산업,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미래 녹색산업을 첫 번째 산업으로 생각을 했고요. 스마트 클린 산단 제조 혁신이라는 두 번째 산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클린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산단들의 경쟁력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산업협력을 직접 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산단과의 그런 경쟁력을 산업협력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클린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그리고 뉴 인더스트리 테스트 베드라는 세 개의 전략을 가지고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구분을 해서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입니다. 이쪽에 회색이 저희 학교 캠퍼스고 1단계로서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를 이 부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파크에서 2단계로 M 이노베이션, E 이노베이션, B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에너지, 이쪽은 에너지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이쪽 부분은 M 이노베이션은 모빌리티 캠퍼스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쪽은 바이오 재활 의료 캠퍼스로서의 역할을 해가지고 에너지와 모빌리티와 바이오 의료 재활을 저희의 주요 산업 부분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캠퍼스 혁신파크를 부지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연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M 이노베이션 클러스터와 E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영천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영천시와의 산업혁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요 산업 중에서 모빌리티와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을 영천시 관내에 두면서 저희 학교와의 그런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자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 빨간 선이 저희 대구대 바운더리라면 우측 지금 영천시 경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리티와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을 강화를 시키고요. 이쪽에 경산 쪽에는 경산 상임 재활산업 특화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는 경산과는 재활산업 관련돼 가지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왼측에 비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영천과는 에너지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좌측 경산과는 재활산업 특화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러한 양측의 첨단 산업과 그리고 산업혁명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서 제안드렸던 캠퍼스 혁신파크의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건물 3동과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이 건물군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연계해가지고 산업혁명을 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베드와 업무동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주거동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산업 그리고 첨단 그러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산업 기능과 여기에서 근로하는 연구자, 근로자 등을 저희가 함께 캠퍼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동까지 만들어가지고요. 복합적인 건물로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사지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개선을 하고 건축적으로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건물 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증 주거동, 그리고 업무 공간, 그리고 테스트베드 첫 번째 동, 그리고 R&D 동, 그리고 융합허브로서 지원시설, 그리고 융합허브로서 학생들과의 교육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뒤쪽의 테스트베드와 산업허브동으로서 진익산업센터라든지 연구시설, 업무지원시설을 연결해서 이 시설만으로도 여러 산업의 지역의 산업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제안을 하면서 원스톱으로서 산업혁명의 앵커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전략이 이번에는 채택이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가다듬고 그리고 지역 수요를 더 많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대구대 첨단산업 그리고 산업혁명의 그 방향을 더욱더 유지시켜 나가고 그 비전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 산업구조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관 지식산업벨트에서 영천, 경산, 청도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트 자동차 산업 육성, 메디에스 산업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 생태계 조성의 전략이 저희 학교의 그런 판단 전략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는 자동차 산업의 특화 산업혁명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디에스와 재활과학 분야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쪽에 재활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시설과 교육 기능을 기술 개발 및 임상 지원을 통해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대구대학교가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의 특화 대학으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전국 산업 구조에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역적 친구를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구대 자체에서도 여러 기업 육상 핵심 역량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및 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 사업화, 창업 및 성장 지원, 산업혁명 네트워크, 인프라 전문 인력 및 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 사업, 국가사업 소주, 아니면 인프라시설 보유, 그리고 저희 관련된 기업 육성도 상당히 높은 매출들을 보여주면서 기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서 영천시와 대구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혁명을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면 좋을지 몇 가지 제안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계 4대 제조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조업을 르네상스를 시켜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르네상스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산업생태계 개편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이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권의 제조업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중앙정부의 전략이 저희 지역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학교와 그리고 영천시의 그런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사업과의 지자체 정부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그린 에너지 플랫폼 관련돼서는 협력 기반의 혁신 사업, 그리고 지역 연계역 혁신 사업,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트 융합센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협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 산단, 스마트 산단에 대한 그러한 수요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학교와 그리고 지역 산단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와 지역산업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보도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넓은 그런 가용 용지를 고려를 했었을 때 여러 첨단 산업의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의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코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대구 스마트 웰리스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자동차 특화부품 지원이라든지 제약산업 특구 관련돼가지고도 저희가 테스트베드로서의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대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에서도 이번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혁신 기술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는 스마트 웰리스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북에서는 저희 경산, 영천을 포함해가지고 생산, 실증, 충전, 그리고 R&D 거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의 산업 특화뿐만 아니라 그 경북에서의 그런 산업 흐름과도 함께를 해서 이 경북 지역의 기술 규제 자유를 더 확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특화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노후된 산단들 아니면 시설이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한 산단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특화 협력을 통해 가지고 녹색 산업이라든지 탄소 중립 사회를 더 지원하고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녹색 융합 클러스터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의 펀딩을 받아서 저희 판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영천시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학교 따로, 지자체 따로 펀딩을 주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각 중앙정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등등의 각각의 부처들도 여러 산업들을 연계해가지고 공동사업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러한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영천시와 대구대가 함께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한다면 더 많은 가능성들과 더 많은 국비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큰 계획이라든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기업 협력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업들도 저희 학교 산단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경북과 영천과 경산과 많은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진짜 시민들 그리고 기업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협력들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희 세션 오늘 주제인 그런 영천에 대한 미래와 그런 판단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서 더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저희 대구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 중에서도 개선이라든지 더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서 더더욱 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한테 한 25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이용원 센터장님 발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정리를 하고 두 분 지정 토론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을 맡으시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그런 고민들을 잘 녹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안 정리 그리고 영천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합쳐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단위 세부 사업까지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시가지형하고 일반 근린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5가지 단위 사업까지 이렇게 챙겨가고 있고요. 이걸 실천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현장 이슈들 7가지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토론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우리 영천시 도시 구상에 대한 그런 컨셉 설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장기 구상으로서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좀 보이지 않는데 미리 좀 전제를 하고 가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장기적 구상을 전제로 한 지구 계획이라든가 단위 사업 계획 연계에 대한 부분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진 체계 특히 이제 민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또 논하면서 어쩌면은 우리 미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기반이되는 현 사회의 기반이 변화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 어쩌면은 시작할 때 조금 추상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각각 이 테마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대학교의 최경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경희입니다. 이용원 센터장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영천역의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완산동 일대는 어떤 면에서 영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천시와 지역민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17년에 중심 시가지역 영천 대마을 사업과 2018년 일반 근린형 완산트랙 사업이 인접 지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상승 작용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추진 현황 검토를 위해서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시재생 상인대학, 상인동아리, 찾아가는 도시재생 교육 등의 현장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어제
기차를 타고 영천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천역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혼자서 둘러보았습니다. 말죽거리 동상 근처의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 주도 마을 골목길 정비 구간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천 별무리 아트센터 조성 사업과 영천 별무리 상선창고 조성 사업지 농협 창고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둘러본 바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아울러서 본다면 사업지에는 학교, 교회, 예식장, 시장, 유흥가, 창고, 거주지 등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영천역, 영천공설시장, 그리고 농협창고 등의 재생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심 시가지형인 영천 대밀 사업에서는 특히 영천 공설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이 중심적인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근린형인 완산드락 사업에서는 농협 창고를 활용한 공동체 거점 조성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완산드락 사업에서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과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영천시 도시재생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형성, 그리고 지역의 역량 활용, 그리고 컴팩트 시티 지향,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공동체주의라는 것을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단위 사업 중에서 완산동 주민소통방 조성사업, 그리고 실버인재센터 조성사업 등은 공유 공간으로서 플랫폼 형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유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반 공동체 발전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에 의한 접근 또는 필요 기반 접근법에 대조해서 자산 기반 공동체 발전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밝혀내고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공동체 발전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엿보였고요. 그리고 컴팩트 시티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컴팩트 시티 정책 보고서에서는 멜버른, 밴쿠버, 파리, 포틀랜드, 그리고 도야마시가 세계 선진 5개 도시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외곽으로 확대했던 도로망 이것들이 나중에는 큰 부담으로 변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가 조성의 근본 시각부터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외 개발을 억제해서 시가 중심부의 사람, 물건, 돈의 기능을 집약한다. 이것이 세계 도시들이 장려하기 시작한 컴팩트 시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입니다. 영국에서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고요. 1980년대에 대처 정부가 추진한 공공지출 삭감과 공공분에 대한 시장섹터 도입 결과 이제까지 정치적인 자원 배분의 중심에 있던 중앙정부의 통치 능력이 저하되고 정부와 시장섹터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로 말하면 정부 섹터가 시장섹터의 토지 이용을 컨트롤한다는 거버먼트형 도시계획의 약화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는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지원 조직 등이 참여하게 되면 거버넌스형 도시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동체주의입니다. 오늘날 도시재생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공관리제를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공동체의 시민정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모델, 시장 모델 모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뢰 관계에 기초하는 호혜적 파트너십, 그리고 제도와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동한다.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함께 결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봤고요. 특히 끝부분의 거버넌스와 공동체주의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발표자께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는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예상되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다시 책임감, 그리고 인트레스트의 문제, 그리고 역량의 문제, 학습의 문제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주도와 관련해서 주민주도 하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끼리도 각 주민마다 원하는 것, 인트레스트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의 속도, 행정의 속도, 민간의 속도가 다르다. 어떤 페이스, 내가 원하는 페이스가 있다라고 할 때요. 그것도 역시 원하는 것, 인트레스트에 속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의 지속성, 향후 도시재생을 과연 주민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전문가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역량에 대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공공성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의 보기는 생각보다 공공의 이익 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부분도 인트레스트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내적으로 여러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사적인 인트레스트를 추구하는 것과 파블릭 인트레스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요. 내적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인트레스트의 문제로 보여지고요. 부역계의 한계, 빨간 이점 최선이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구역 내의 사람과 바깥의 사람 간의 갈등으로 보이고요. 인트레스트 충돌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장과 활성화 계획, 현장은 생각보다 다이나믹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학습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계획에 새롭게 반영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학습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 전문가와 주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누구의 의견을 들을까? 이거는 역시 인트레스트의 문제로 보입니다. 전문가가 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감, 인트레스트의 문제, 역량, 학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건 뭐냐? 그거는 스테이크홀더로서 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그리고 역량을 키울 것인가? 그거는 지금 제가 어제 방문하면서 본 건데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봤어요. 주민주도, 마을 기업 또는 마을 관리조합, 육성교육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 또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결국은 볼런터리 조직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체의 형성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플래카드에서 주민주도, 마을 기업, 마을 관리조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마을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는요, 볼런터리 조직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체의 성공 사례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웨스트웨이 마을 만들기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초기에는 엔캐시라고 불렀는데요. 그 사업체가 이후에 웨스트웨이 마을 만들기 사업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조직체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재정적 자립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업체에서는 매틀랜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의 30년간을 사무국장을 해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검토를 통해서 볼 때요,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민의 인트레스트가 다른
주민 간의 다양한 인터레스트, 그리고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인터레스트,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당연한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주민의 역량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수 있다, 충분하다고 볼 것이냐, 그런 문제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제 센터장님의 어떤 걱정 또는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거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해 당사자들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멋진 대안을 마련했어라고 솔로몬의 그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그때 결정은 전문가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전문가는 과정 설계를 옆에서 도와야 된다. 결국에는 주민이 최종의 이해관계조부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끼리의 이해관계 대립 또는 주민들과 또 전문가의 이해 대립이 있다면 그거를 드러내고 각자의 인터레스트를 드러내고 그 상이한 인터레스트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각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우대학 장생입니다. 영천시 시지정사업에 대해서 이용원 시즌을 밝혀준 점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론적보다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심 시가지형을 볼 때 그 전략은 전반적으로 영천시 기존 마케팅 포인트를 연계해서 최신 미디어 플랫폼을 연계하는 창의성도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아이디어만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영천역 광장에서 영천 공설시장 그 전반에 이런 공간에 대한 영천 배말 총괄 계획에서 향후 그 대구 1호선이 영평까지 개통된다면 이것 개통될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그 영천 웰컴센터에서 이어지는 공간 및 시설 배치를 포함하여 방문할 그 방문자의 동선 계획과 교통망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서 보행공간과 주차 및 차량 접근성, 대중교통이 체계적으로 유동되어서 방문자와 지역민의 상호작용과 그 시장 및 지역 관광 명소로서 이어지는 그런 전략적인 동선 계획도 사업 계획에 통합적으로 담길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현재 미디어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 운영, 활용할 것인지 상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힐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가 미디어의 미라는 점을 대부분의 외지인 또는 일부 영천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미디어 플랫폼명을 힐링 스타리언, 힐링 스타리언, 즉 힐링과 별빛의 도시, 영천의 시민 이런 식으로 좀 더 친숙하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창작과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임을 마케팅 포지션을 하셔가지고 분명하게 홍보하고 계획에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권리형의 같은 경우는 주민 친화적 조성과 적극적 체계적 주민 참여를 고려해볼 때 도시재생주민대학, 도시재생주민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대구대학교와 협력해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최근 영천시에서 개교한 한국 폴리텍 대학의 로봇 캠퍼스와 특화된 전문성과 도시 재생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대학교 장성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최경희 교수님께서는 방금 그 논의를 해주셨던 이 부분에 집중을 현장까지 방문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고, 두 번째 아까 그 영천시 대구대 산학협력전략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구대 장성희 교수님 이어서 지금 잠깐 토론을 해주시죠.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제가 이제 아까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영천시 중심의 시각을 던지는데 지도상에서 이렇게 나타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그 영남권의 중심으로서의 영천시를 이렇게 띄워주시고 나중에 대경권에서의 중심이 되는 울산 쪽을 보면 그죠? 사각형의 중심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유연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그 어떤 전략을 할 때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재편하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선했던 것 같고요. 특히 영천시의 지역사회 현황이라든가 대구대의 도시첨단산업화 전략을 이렇게 짜면서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상생으로 이끄는 이런 전략들은 되게 좋아 보이고, 특히 저도 이제 경북도의 이런 그 지자체하고 대학 혁신사업 평가를 이런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대구대학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역 연계 상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의 그 조금 소질문을 드린다면 목표 지향의 컨셉하고 이제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 지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레벨, 이제 대구대학이 영천하고 경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의 하나의 공익체로서의 어떻게 보면 주민학 법인체로서는 같은 그건데 지역 이론으로서의 그런 또 대구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성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그리고 대구대의 산업협력 전략 및 캠퍼스 혁신파크에 발전해주신 김윤 교수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선선하게 구체적으로 발전해 주셔가지고 또 너무 많은 양에서 또한 그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이 저는 그 발표가 난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게 안 됐다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혁신파크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큰 대구대 도시첨단 산업 전략에 대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산업협력적 대구대와 영천시 협력에 대해서 많은 그 가능성과 또는 여러 가지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너무 그 전문적인 것은 하기 힘들고요. 먼저 저는 제일 가까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대구 1호선 영천역 개통에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교통망 계획과 이에 연동된 이동 인구 그리고 입주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현재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한다면 성공적인 실현의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또한 그리고 그 협력기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영천시와 또 특수대학인 한국포리텍대학 로봇캠퍼스와 같이 산업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사업 지원 그리고 시장 팔로 개척 예전에 좀 얘기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취업 창업 플랫폼 개발 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병행 또는 시스템으로 통합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영천시와 대구대가 하는 사업에 통합된다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대학,
산학관 지역발전 이니셔티브로 경북 남부의 21세기 산업 핵심축으로 금방 말씀하신 울산이나 경남도 있지만 경북 남부의 21세기 산 핵심축으로 지역 발전을 기능하는 영천시와 대구대만 또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제하신 분께서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씩,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용원 센터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 과제가 실은 정답이 있는 과제들도 아닌 것이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거고 또 도시재생 사업에서 영천시의 주제가 영천시의 현황과 미래라지만은 이건 아마 영천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의 미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이제 두 분 토론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찾아보셔서 그 현장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점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카테고라이징에 대해서 인터레스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실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갖고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저희 센터에도 이제 역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아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제들에 대한 정리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 나갈 것이고 그때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준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구대랑 영천시랑의 이제 협력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정문은 경산시 쪽으로 가지만 본문은 영천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활성화시키고 영천시에서도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도 영천시를 찾아서 경북에 저희 대구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지역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새로운 미래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이어가지고 많은 영천시 분들 뵙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런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토론자분하고 같이 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용원 센터장님 발제하신 도시재생 쪽에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일본의 기타 큐슈 에코타운 쪽을 한번 가보고 나서 근로적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 도시재생 정책에서 민간 파트너십 진짜 어려운 게 민간 파트너십인데 어쨌든 기타 큐슈 쪽에는 옛날에는 공업 시절에 환경 파괴 주범처럼 철강이 있었던 그런 데인데 철강 공단이 있으면서 근데 그 컨셉을 완전히 뒤바꿔 이제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가면서 아시아뿐이 아니고 다른 세계적으로 많은 경우에 1년에 한 10만 명 가까이 1년이 아니고 조금 기간이 있었는데 방문을 하는 그런 걸로 하면서 도시의 하나의 그런 컨셉 자체가 바뀌어가는 이렇게 되면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도시가 살아나는 이런 예에서 주로 민간 파트너십 관련해서 한번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천시하고 산학협력 쪽에 캠퍼스 핵심 파크를 했던 우리 김준우 교수님 발표하신 그 내용에서는 어떻게 제가 떠오르는 것이 여기가 제가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벨기에에 카톨릭 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벨기에 카톨릭 무방대의 현장을 갔을 때 산학협력을 위해서도 대학 캠퍼스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입지하는 파이자도 이제 입주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노벨상도 수상한 유명한 대학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방문
그 유엔 사무총회 거기서 명예 박사도 받아오셨는데 그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이 산학협력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다. 대학 안에서 생활이 다 되고 거기는 대학 학생들은 그 예를 들면 지금 화이자가 대학에 입주되는데 거기가 그 연구를 하는 자체가 하기 과정이 되면서 장학금으로 하게 되는데 학생들 조금 재미없고 그 성공한 본인은 평생 지지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천 쪽에는 이제 새롭게 보면 이제 이런 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체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남일보 사설에 그 나오기 상당히 임팩트 좋은 소식이었어요. 인구가 영천시 인구가 2011년 이래 가장 많아졌다라는 지금 10만 2,528명인가 그죠? 이렇게 많이 희망이 보인다. 특히 우리 지방 소멸을 논의를 하는데 영천 시민선 7위가 되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파고를 넘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까 이제 별빛 축제와 함께 별빛 뉴스로 저는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아까 이제 도시재생이라든가 산학대학하고 그렇지 산업협력 이런 부분에서는 한 가지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이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이 컨셉을 어떤 철학입니다. 내가 상대를 돕는 것이 나를 살린 길이 되는 그러니까 상대를 돕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CSV라고 하는데 Creating Shared Value라는 이런 부분이 저는 들어가면 최경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주민을 보는 관점의 문제처럼 상대를 보는 관점, 내 시각이 우주의 중심으로서 모든 걸 재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구성원 전체가 각자 주인 정신을 갖고 한다면은 이런 그 사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두 분 발제자님 고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지금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소화를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학회 우리 영천시 도시발전 전략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